자, 해서 서류 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몇 조? 14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해서 14조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간단하게 쪼개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심사의 원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심사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A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의 기간은 며칠? 5영업일이다 라고 B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서류의 일치성 정도에 대해서 다룬 게 있었어요. 일치성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서류는 반드시 identical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뭐 하진 않아야 한다? conflict, 충돌하진 않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D항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상당 일치라 한다라는 거고요. 요거와 달리 뭐는? 상업 송장상의 어떤 거? 물품의 명세는 어때야 한다? 반드시 신용장과 똑같아야 한다라는 엄밀일치 원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적용되는 대상이 뭐인지까지도 같이 봐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F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 자, 일부 서류 뭐예요? 운송서류, 보험서류, 송장. 얘네를 제외하고는 어떠면 된다? 서류는 외관적인 기능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아 보이면 그대로 충족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G항 가게 되면은요. 신용장이 요청하지 않은 서류가 제시될 경우가 있어요. 신용장에서 굳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물건에 품질증명서가 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반송한다. 요거를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요거까지 심사된다? 아니에요. 신용장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 얄짤 없이 반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F항 넘어가고 이제 서류에서 서류에서 어떠한 조건을 명시를 하는데 즉 신용장에서 조건을 명시했는데 이 조건을 뭐로 나타내지 않았다? 그에 상응하는 서류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에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실제 받았더니 중국산이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수리 거절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류에 한국산이어야 한다. 물건은 한국산이어야 한다. 어디에도 서류와 관련된 조건이 없죠. 이건 어떻게 된다? 요 조건 자체를 무시해요.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발행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의 발행일은 어때요? 서류의 발행일은 신용장 발행일보다 먼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보다 늦으면 안 돼요? 제실보단 늦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 서류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운송서류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운송서류와 관련된 내용 먼저 뭐가 있어요? 제시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제시기간 며칠? 21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송서류상의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운송서류상의 주소는 어떨 수 있느냐? 만약에 beneficiary든가 applicant 주소가 있는 경우에 어떨 수 있다? 동일한 국가에만 있으면 된다. 신용장과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신용장하고 일치해야 하는 주소가 있다. 보겠어요? 물건을 송부받는 자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주소까지도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송부하는 사람, 송부인이라든가 송화인은 뭐와 같을 필요가 없다? 수익자와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류의 발행인, 무슨 서류의 발행인? 운송서류 발행인은 아무나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14조는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어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해서 14조 관련 문제 굉장히 많으니까요. 쭉쭉 보도록 할게요. 12번 서류 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엔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죠. 동그라미 1번.
지정은행, 확인은행 혹은 발행은행이에요. 발행은행 어때요? 서류를 심사해야 돼요. 실시된 서류를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심사할 때 어떻게 해라? 서류만 보고 심사해라. 이것이 뭐다? 신용장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은 그 자체로 다른 매매 계약이나 얘네들과 독립적이라고 했죠. 독립적이고 뭐랑도 독립적이다? 물건이랑도 별개다라는 거예요. 물건의 상태가 어떻든 물건의 수량이 어떻든 은행은 알 바가 아니다. 은행은 뭐만 본다? 서류만 본다라는 원칙, 서류의 추상성 원칙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해가지고 어떻게 심사는 물건과 서류를 같이 본다? 여기서 틀린 말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틀린 말이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실게요. 서류의 날짜예요. 서류의 날짜는 어떨 수 있다? 신용장 날짜보다 먼저일 수 있다. 그렇지만 뭐보다 늦으면 안 된다? 제시일보다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앞부분이 틀렸죠. 자, 그래서 뭐예요? 신용장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날짜보다 늦은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10월 10일에 서류 제시를 해요. 10월 20일에 발행된 서류가 껴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시일보다 늦은 날짜의 서류일 수는 없지만 신용장 발행일보다 이른 날짜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게 바로 BWT 거래인 경우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WT 거래인 경우에 운송 서류라면은 물건을 먼저 한국에 갖다 놓고 그 이후에 거래가 체결되면서 그 이후에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면은 이 BWT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운송 서류는 신용장보다 이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넘어갈게요. 자, 서류에 있는 정보들이에요. 서류에 있는 데이터들. 서류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때요? 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자기들끼리 뭐 할 필요는 없다? 자기들끼리 identical,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need not 형광펜 해주세요.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자기네들끼리 conflict, 충돌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상당일치가 되겠고요.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일치의 원칙 뭐라고?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라는 거. 요거 아예 구문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실게요. 지정은행, 확인은행 그리고 발행은행은 어때요? Maximum of 5 banking days. 5 영업일을 가져요. 뭘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요거 맞아 틀려요? 이 문장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From the data presentation. 이 부분이 틀렸다. From the data presentation 하면 뭐다? 제시일부터 세서 5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시에 따른 심사기간은 어떻게 된다? 제시한 날짜에 다음 날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러한 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5일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from이 아니라 뭐다? following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체크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5번. 만약에 beneficiary나 applicant의 주소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한 주소는 뭐 할 필요는 없다? 신용장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동일한 국가에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y need to be same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용장에 있는 것과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뭐만 하면 된다? 반드시 동일한 국가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디가 틀렸다? 여기 신용장과 동일해야 한다. 요건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조는 굉장히 세세한 내용 가지고도 엄청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풀어주셔야겠습니다.